영수수 연구소장 이윤석이고요. 별명은 아저쌤이고 아마 아실 거예요. 탐험대 모든 그 크리에이터고, 그다음에 어린이터문대 모든 제주도명, 그다음에 온라인이면 거기에 다 나와서 그냥 앞에서 얘기하고 재롱단지 펴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지금 프로젝트 1기반 아이들이 열심히 좀 하고 있고, 근데 2기반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좀 전체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1기 오늘 또 수업하거든요. 3시부터 6시까지. 오늘이 5월달이니까 6월까지니까 오늘이 벌써 10회차네요. 10회차를 하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 보고서를 쓰는데 그냥 제가 보고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웬만한 거 다 컨트롤 해주는데 조별끼리 모여갖고 막 뭐 전화 연락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힘들어하고 부모님들도 막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과학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꼭 어머니들하고 특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아이를 만약에 여기 오시고 하는 건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 프로젝트반이 보통 과학교육원 아니면 영재원에서 하는 그런 수업하고 비슷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영재원에 큰아들이 5년 다니고 둘째 아들이 지금 4년째 다니고 있는데, 큰아들은 지금 거기에 과학에 좀 있어갖고 지금 인천과학고등학교 지금 2학년 재학 중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전문대 수업을 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체험이고, 그리고 과학고 애들 다녔던 애들 좀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린이 전문대 수업 도움이 되었냐 하니까 꿈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인터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키우기에 딱 좋죠. 우리가 여기 오면은 선생님이 재밌게 수업하죠, 만들기도 하죠, 관측도 하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오잖아요. 딱 한 2시간, 수업은 1시간이잖아요. 수학 겉핥기로 그냥 호기심만 자꾸 하는 수업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아들 그렇게 가르치면서 학원이라든 걸 보내면서 내가 과학자로서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호기심 자극하는 거를 많이 해서 과학관이나 박물관이나 전국에 유명한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안 가본 과학관이 없을 정도로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그걸 정착하기 위해서 영재원 보내고 그 다음에 뭘 보냈냐? 그런 실험을 하는 곳을 보냈어요.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엄마 아빠가 다 천문학부인데 천문학에 관심이 없고, 큰아들은 화학에 관심이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냥 친구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러니까 천문학과 별을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된 거죠. 대신 둘 다 과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과학은 되게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우리 아들은 내가 그게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과학에 관심 있고 별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거를 맛이라도 보게 해주자. 여기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문과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과학자가 뭔지를 알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일기 아이들 특징이, 제가 처음에 일기는 진행해보면서 아이들 특성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자기 자습 썼을 때도 호기심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자기 주도, 자기가 실습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무리 자기가 화려하고 호기심이 이렇게 많아도 내가 하겠다는 게 없으면 뭐 이거 오빠 하겠지, 이 형이 할 거야, 그럼 얘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들거든요. 새로운 게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애들은 제가 엄청나게 혼나요. 여기 오면 혼나는 게 늘상 다반사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어린이 전문대가 재밌으니까 여기 와서 여긴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지원자가 누구야? 손들어. 여기 알겠고, 여기 누구야? 둘 다. 여기는 너 몇 학년이야? 5학년? 여기 중2, 6학년, 중1. 그러니까 좋아. 지금 애들도 지금 초6, 중1,
왜냐하면 나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챗GPT 물으면 다 나오는데. 챗GPT 네 쳐봐. 다 알려줘. 잘못된 정보 있겠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겠지. 근데 과학자는 탐구하고 그걸 내가 분석하고 그거를 자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논문이라는 거야. 너희들 탐구 보고서야. 챗GPT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챗GPT가 관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논문을 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 길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한다. 그거. 나는 똑똑하다. 자소서 보면 나는 빅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우주론을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번 일기의 주제가 태양과 달인데 갑자기 자소서는 빅뱅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기가 관심 분야가 전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여기 오겠다는 친구들의 특징은 제가 신이 나눠 드리는 건 이거 안 켰네. 마이크가 안 켰거든요. 신이 나눠 드리는 건 아이들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엄마 때문에 마지못해 왔어. 그런 친구들은 저는 여기 올 필요 없어. 그렇게 힘만 내고. 근데 내가 호기심 있어. 뭔가 새로운 걸 탐구하는 게 좋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 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꽃이 있네? 왜 이 꽃은 보라색이지? 왜 이 꽃은 노란색이지? 왜 이 꽃은 빨간색이지?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막 찾아보다 모르겠으면은 이게 맞을까? 퀘스천 마크를 달 줄 알았지. 그러면서 실험을 해보는 친구들. 그게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는 그거예요. 내가 과학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과학 기초 공부도 해야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프로젝트만 하는 아이들 보면은 이거 제가 이게 저기인데 지금 1조1개 하고 있어요. 달을 찍었어요. 달하고 그 근처에 있는 별을 찍었어요. 그 별을 이렇게 이쁜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문제네요. 자, 이게 5월 2일날 찍은 거, 이게 뭐야, 며칠이야? 5월 4일날 찍은 거, 이거는 5월 5일날 찍은 거야. 5월 6일날 찍은 거야. 그러면은 달이 있을 때 여기 별이 달이 움직이니까 이 별 사이에 거리를 측정해서 너희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산? 상마거리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항성거리.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다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도 나와요.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다 알려줘요. 너희들 풀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 어떻게 수식 집어넣어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탄젠트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수학을 배우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탄젠트가 왜 중요한가? 이거 계산하라고. 왜 방정식이 필요할까?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내가 이게 정확히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해보고 유추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이 다 그렇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학을 하려면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뭘 잘해야 돼? 수학. 첫째도 수학, 둘째도 수학. 이과는 수학이에요. 연세대학교는요 논술이라는 게 전형이 있거든요. 네, 그 학종도 안 보고요. 저기도 안 봐요. 수능도 안 봐요. 온유에 논술만 봐요. 이과생들. 그 논술 시험이 뭔지 알아요? 수학이에요. 그냥 일반 수학? 아니요. 4월에 수학 들어가요. 이런 걸 줘요. 풀어야 돼요. 내가 과학도인지 아닌지를 아는. 되게 다 붙는 애들이 과학고 애들이에요. 과학
일반고 애들도 붙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기 보면은 막 제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수학적 계산도 하고 이번 주제는 또 별과 문제라서 제가 하다 보면은 야 곡선에 야 이번에 변광성이나 뭐 변광성 같은 게 했더니 변광성의 밝기가 이렇게 변하네. 이렇게 변하네. 오 신기하네. 이렇게 변하네. 이런 거 관측하다 보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가 여기 사이에 거리 한번 구해보고 밝기 변화 구해보고 그런 이별까지의 이 변광성까지 거리 구해볼까? 그 다음 금방 할까요? 다 수학이야. 깜깜하지?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얼마나 거?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긴 해요. 저희 프로젝트 연구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발표 수업도 내주고 그러거든요. 발표 숙제도 내주고 자기가 와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발표도 해야 돼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기초 수업하고 심한 수업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질문도 잘 안 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라고 해도 애들 특성상 그냥 푸는 거 없는 거 말이에요. 모른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거예요. 왜?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 수업은 한국은 더 그렇처럼 앉아있다가 한 이제 8회, 9회 정치 끝나고 나서 보고서 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제가 가서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토론하다가 선생님 배고파요. 알았어. 가르쳐 주고 그럼 애들 막 하다가 애들이 선생님 답이 나왔어요. 막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조별로 정확하게 3명에서 한 5명 사이거든요. 제가 인물을 줘. 야, 니네도 보고서 쓸 때 내가 뭘 썼는지 여기다 써야 돼.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지난번에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저한테 좀 혼나고 있긴 한데 이조는 이걸 안 썼네. 1조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참참 지도까지 볼게요. 요런 거 써야 돼. 누가 뭘 썼다. 그 자리에 썼죠. 도대체 뭘 했냐? 이거는 그냥 기본 원리잖아. 괜찮아요. 돼요. 더 구체적으로 써라. 내가 뭘 했는지. 과거 애들은요, 어느 정도 쓰냐면요,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천과학고 천문관측관 애들이 한 거 제가 가서 조금 이렇게 선물 설명을 좀 해줬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요. 여기 수주까지 이게 고1이 쓴 거거든요. 엄청나죠. 대학원 레벨이거든요. 거의 논문을 쓰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거의 뭐 먹고 살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쓰는 거 애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참고를 하죠. 얘들한테 쓰라고요.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뭘 했는지 이렇게 팀원이 뭘 했는지 써라.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건 요 레벨이에요. 내가 뭘 했다.
계산할 때 보름달을 이번에 초승달을 관측을 했는데 초승달이 보름달 대비 몇 퍼센트 있다라는 거를 이미지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그걸 계산했다 라고 쓰라는 거야. 내가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써갖고 오늘 그 애들 보면 다시 이거 보여주고 또 그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요런 거를 아이들이 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협동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연락이 되고 안 된다, 뭐 짜증내고 그래서 그래요. 짜증나지, 힘들지, 한 친구가 연락이 안 받지, 졸장이 힘들어하죠. 그럼 제가 얘기하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대학교 가면 혼자 해. 조별 프로젝트 할 때 혼자 해. 선생님도 혼자 했어.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선생님이 너가 짜증을 내지 말고 선생님이 그 친구 혼을 내면 되는 거야. 너 할 거야, 말 거야. 여기 왜 왔어? 비싼 돈 들이면서? 너 과학자가 되겠다고 온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친구들이한테 부탁하는 거 제발 궁금하면 질문했으면 좋겠어. 꼭 참겨줬어. 그리고 실험을 하거나 관측을 할 때 선생님 못하겠어요. 관측이 제일 중요한 건데 선생님 힘들어요. 이번에 별과 우주 관측할 때는 저희 어린이집은 내가 홍천 관측소가 다음 달에 오픈하거든요. 아마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가 문화수가 이렇게 쏟아지는 곳이에요. 홍천에 있는데 거기 가서 날밤 관측을 할 거예요. 밤 10시나 11시 도착해서 새벽까지 내내 쭉 관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최소 2번. 정관성이라는 거 이거 관측하려면 한두 시간 사진 딱만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주기 가져도 7시간, 8시간 요 주기 걸려고서 구하려면 7시간 스트레이트 쭉 관측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갖고 될까요? 최소 2-3번. 그래서 주말에 갈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가서 밤에 가서 맑은 날 가야죠. 이렇게 가을에 보통 이제 10월, 11, 9, 10, 11월 중에 갈 거거든요. 제가 언제 갈 겁니다 라고 딱 공지 뛰면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가면 애들이 관측소 가서 제가 몇 자리 설명도 해주겠지만 한대고 관측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만 해야지. 근데 지금 아이들은 다 일반칙이에요. 다 1조는 달의 산마루가 항성을 계산이고 2조는 달의 크레이터 그거 해갖고 달의 크레이터 이 두께가 얼마인지 그걸 관측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운데 보물이가 얼마인지를 관측해서 보물이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홍천에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해도 되니까 대신 관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매번 맑으면 달이 달만 있으면 매번 와요. 그래서 4월 달에 1조는 6번 놓고 5월 달에 7번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올 수 없으니까 다 올 수 없으니까 한 명, 2명 이렇게 나눠서 오는 거예요. 2조는 4월 달에는 크레이터를 찍으면 되니까 크레이터 관측 한 3번, 4번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이렇게 걔네들은 크레이터 실험을 하니까 크레이터가 얼마나 큰 돌멩이 있잖아요. 큰 구슬 떨어지냐에 따라 얼마나 이렇게 커지냐 작아지냐 그거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맞을까? 막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충격량하고 이게 비례할까? 아닐까? 크기에 비례할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과학적. 그런 말다 보니까 이 기술별로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내년 기술은 뭐냐? 내년 상반기에는 태양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목석, 토성, 아니면 행성에 대해서. 행성 같이 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질문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노트북은 필수예요. 패드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다 윈도우즈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글, 그 다음에 제가 깔아두는 컴퓨터들이 다 윈도우즈 기반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뭐 스텔라리는 한글이지만 뭐 이미지 프로그램 아니면 뭐 각종 이런 거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제가 막 이렇게 깔아놔서 주거든요. 보통 부모님들한테 드려요. 아이들한테 드리지만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럼 그거 다 깔아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 다 설치하셔야 돼요. 여기 당연히 와서 설치하는 애들 있어요. 그럼 저한테 혼나요. 사전에 얘기했는데 너 한 번도 열어본 거 아니니? 그 의지가 없는 거죠. 숙제를 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기본 갖고 있어요. 저 성능 좋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뭐 우리가 뭐 동영상 편집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는 대부분 다 저기 하지만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거 있을 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자료만 던져줘요.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면 제가 애들이 관측한 거를 다 하고 아이들이 시작할 수 있을 그 시점까지만 제가 다 준비를 해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들 뭐 청소하러 가면 진짜 여기서 진짜 한 달 내내 숙박을 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생들이 논문 하나 내기 위해서 진짜 24시간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연구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웬만한 것들을 다 해줘요. 그럼 그 이상의 것들을 아이들이 결과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 6학년부터 원래 봤는데 지금 2학기는 5학년부터 받아요. 내가 영재원 5학년부터 받기 때문에 5학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5학년들 만약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 5학년 친구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자기가 과학적으로 호기심이 진짜 많은 아이들이에요. 안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 선배 언니 오빠들 형한테 좀 기다려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보통 가장 많이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시험에 너무 얽매여요. 시험지가. 그게 얽매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중학교에 내신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우리 둘째 아들도요, 경기에서 1, 2등 해도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돼요. 중학교 내신. 결판은 고등학교 때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이나 저기는 그냥 하고 선행을 좀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 중학교 2학년 되면 고1, 고2의 수학 초지기까지는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연구 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최소 6명. 그래서 한 교에 3명씩. 8명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1기가 몇 명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1기들이 아마 한 8명 중에 한 2-3명이 온다. 그러면 선발하면 제가 한 3명, 4명 뽑는 거고 1기들이 갑자기 물어온다. 그러면 1기들은 해봤던 애들이라서 아마 주도를 많이 할 거거든요. 걔네들의 오는 거에 따라 신입이 몇 명 뽑을지가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고 회차비도 좀 비싸요. 인당 10만 원이 좀 비싸긴 한데 1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기기, 관측 장비, 홍천 가는 거 비용 다 무료예요. 홍천도 저희 어린이집인데 본사에 저기 스타렉스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 한 차로 가요. 그래서 밥 먹고 애들 뭐 하는 것까지 썼다 하고요. 그리고 책자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걸 가르치는데 본인이 감당하셔야 할 거는 노트북만 갖고 계십니다. 노트북 쓰면 안 돼요. 중고라도 사셔야 돼요. 노트북 페달 안 돼요. 안드로이드 안 돼요. 무조건 윈도우 기반. 맥북도 안 돼요. 무조건 윈도우 기반 안 돼요. 그럼 대학원 가서 똑같은 거예요. 과학 하시려면
왔는데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제출하셨는데 그 학업 계획서가 아마 그 홈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이제 심층 면접 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려요. 그리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20일 토요일날 부설 면접을 합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최종 합격을 이렇게 하는데 요 학업 계획서는요. 여기 이제 기입하지 말고 그다음에 첫 번째 어디다 적고 반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한 친구들은 졸업한 반까지. 있을 때도 왜 자기소개서 계획서를 쓰라고 하냐면 좀 상위권 대학 고등학교를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나 영재원 들어가려면 다 자소서 쓰죠. 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포트폴리오 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학 실험을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좀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 가서 모상 받았다. 나는 훌륭하신 우리 물리학 교수님의 아버님의 밑에 아이고 그런 거 쓰면 다 탈락이에요. 내 배경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뭘 관심 있는지를 쓰면 돼요. 나는 뭐에 관심 있고 그래서 뭘 했고 나는 뭘 했다라는 걸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 이유가 나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여기 와서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 어린이 전문대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관측해봤다. 내 친구들하고 뭔가를 해서 나는 동방선이 너무 있어서 동방선을 관측해봐서 그런 거를 논문을 내가 연구 보고서를 써봤다.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호기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을 여기서 쓸 때 쓰는데 지원 동기 쓸 때 뜬구름 잡는 거 쓰지 않아요. 그대로 얘기했죠. 나는 빅뱅에 관심 있고 나는 뭐에 관심 있고 그런 거 다 있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면접할 때 그거 물어볼 거야. 자기가 왜 여기에 왔냐? 나는 과학에 관심 있고 이걸 해봐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엄마의 강요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과학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전문대 오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여기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관측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기다가 그걸 씁니다. 자기가 호기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우리 전문대인데 난 생물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별의 호기심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학업 계획할 때 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자기가 쓰세요. 모두. 한글로. 글씨로 쓰지 마세요. 이것도 참고로 해봐야 돼요. 과학자가 다 글씨로 안 써요. 다 컴퓨터 붙이지. 그리고 한글 원본을 제출하세요. 앞뒤, 맞춤법 다 필요 없어요. 틀려도 돼요. 띄어쓰기 틀려도 돼요. 티가 나요. 부모님이 틈삭한 거. 아이가 직접 쓴 거. 앞뒤만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는 거, 얘가 진짜 호기심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제가 면접 볼 때 뭐 할까요? 면접 질문이 너 프로젝트가 왜 동기에 여기 오게 됐니? 너는 여기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니? 친구들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 어떻게 처신할 거니? 그럼 다 녹음하거든요? 녹화하거든요? 애들 얼굴 안 나오게? 그래서 걔가 합격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보여줘요. 너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얘기했던 거랑 선생님하고 했던 거랑 달라? 다시 할까?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장난감게 설명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면접은 15분당 할 건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저랑 이제 여기 일산 유난수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인지 아닌지 보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성의 없게 쓴 아이들은 일단 탈락이에요. 걔는 그냥 쓴 거고. 말 그대로 어떻게 협력하겠다. 나 여기 호기심 있어서 왔다. 그런 친구들만 되게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별과 어디예요. 1학기 때는 태양과 달이었다가 세부 주제는 이 4개 중에 정할 거예요. 조별. 근데 아이들한테 보통 2주차 때 투표를 해요.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 오픈제 단톡방을 다 만들거든요. 아이들. 단톡방을 만들면 이걸 딱 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카카오톡 계정이 다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 맨날 안 읽어하고 저 끝나요.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렇게 공방 표시 그렇게 해도 안 읽어요. 오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갖고 자기가 이거 별이 보고 문제를 뭔지 기초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가 뭔지 정해지면 그거 갖고 세부 심화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별의 1등급 별의 분광에 맞추게 해갖고 밝은 별들 그거를 분광기라는 아주 신박한 이게 있어요. 애들 맨날 눈만 보잖아요. 스펙트럼이라는 거 아마 애들 좀 테마반 다니는 애들은 들어갔을 거예요. 스펙트럼 들어갔지? 그 스펙트럼을 아이들이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별이 어떤 형의 분광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분광이 왜 중요하냐면 천문학에서는 이 분광 맞추기 정말 중요해요. 이별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형이고 그런 걸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직접 분광기 갖고 관측을 해보는 실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광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밝기 변화 그래프 짧은 거 한번 해봐서 그 경광성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신 관측을 엄청나게 얘 둘 다 폭천에서 관측해요. 얘 둘. 세 번째도 얘는 경광성이 밝게 벌어지면 얘는 수행성의 광도 관측이에요. 얘랑 좀 다른 게 아까 인천과학고 애들이 수행성 관측한 거거든요. 관측을 해갖고 이 수행성이 자전주기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냐 천천히 보냐. 그걸 알아내면 뭘 할 수 있느냐? 궤도를 분석하면 이 수행성이 지구로 충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과학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고 아이들을 관측을 해서 자전주기까지는 계산하면 돼요. 인천과학고 애들은 여기 플러스 이 수행성이 3D 리모델을 이용해갖고 어떤 모양인지까지 분석한 거고. 근데 그건 논문인 거고 아이들은 자전주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삼체들의 내부 구조가 다르는 건 이건 관측은 없어요. 대신 열심히 실험해야 돼요. 막 원심분리기 갖다 놓고 그럼 막 열심히 실험하는 거거든요. 대신 얘네들은 홍천을 못 가요. 관측이 없어요. 실험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겠죠. 근데 나는 관측 싫다. 실험만 하겠다라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 중에 부른다. 자, 수업 일정은 첫 수업은 7월 13일 날 할 거예요. 이 수업 전에 7월 마지막 주에 일기 프로젝트 발표해야 돼요. 이게 어디냐면 7월 첫 주 토요일이 7월 6일인가? 잠깐만요. 아, 7월 5일. 이때 7월 5일 오후 3시에 일기 프로젝트 발표를 해요. 이때 만약에 궁금하시면 오셔도 돼요. 여기 앞에다가 애들이 보고서 쓴 거 크게 포스터 만들거든요. 그것도 달아놓고 애들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나와서 자기가 뭐 했는지 분야별로 자기가 설명해서 부모님하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지금 청문대에 자기 담임쌤들 초청해요. 내가 쌤 누구야? 루나쌤 소영이선쌤 루나쌤 연하쌤 오 이번에 루나쌤하고 루나쌤이네. 소영이선쌤 있고 이번에는 알골쌤 소영이쌤 루나쌤 모시거든요. 그 8명이 그 세 선생님만 그럼 그 자기 담임쌤이 안 돼 있고 여기 부모님하고 아빠 어머니 아빠 혼자 있고요. 그 다음에 총회장님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애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료증 졸업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제 하드카바가 된 수료증하고 그다음에 그 저거 관련된 논문집들 제가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바인더를 주고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 이름이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PDF로 드려요. 어디에 제출할 수 있게끔. 단 어린이 정보로는 다 빼요. 자기 애들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드려요.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가 요때 하는 게 아니고 발표로 이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은 해보다 보니까 이때는 다 기초교육 할 거예요. 기초교육. 그다음 발표 수업까지 해요. 그 다음에 반칙 게임도 하고 수립하고 탐구과제 설정하는 것까지 이때가 다 기초교육이에요. 기본 2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반칙이에요. 반칙하고 반칙 끝나고 나면 또 회사별로 모여서 반칙 탐구 갖고 데이터 작업하는 거예요. 데이터 할 때는 반칙할 때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밤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잘 거예요. 침낭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고서 쓸 때는 기본 3시간 노트북 갖고 와서 이때가 제일 힘들 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보통 이게 안 되면 10회차, 11회차까지 해요. 이 끝나고 나면 11회차, 11회차까지 몰랐다 아이들이 발표 연습을 해요. 제가 다시 나가서 한사람서 발표 적게 없어요. 학교 가시면 아이들 발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아니면은 부모님 책만 수업이라고 초청하죠. 어머님 많이 가셨죠? 저는 제가 아빠로서 제가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원고를 보고 앞에 하나도 안 보고요. 그냥 읽어요.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너무 뭐뭐뭐뭐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막 했어요. 잘했다. 저는 옆에서 그러죠. 저게 뭐야? 좀 그렇게 안 시킬 거예요.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원고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몰래 있는데 머릿속에 다 해서 자기가 발표, 다시 발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프로젝트 토요일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고를 모으고 발표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달라져요. 힘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프로젝트 연구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힘들죠?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외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점 맞추고 갈 때는요, 아이들이 챙겨야 될 건 뭐냐면, 가니까 자기한테 거기는 숙소가 없어요. 그냥 이런 강의실에서 자야 돼요. 거의 뭐 몇 시간 안 되겠다. 그렇게 가도 먹을 건 다 싸갈 거예요. 그러니까 침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건, 옷가지만 몇 개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간다. 그리고 거기 만약에 맑은 데 가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별 진짜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나오면 가족끼리서 한번 가보세요. 이거 다 그래서 쇼웨이트까지 그래서 이 타고 갈 때는 축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총회장님께서 아이들한테 수업좀 하나하나 나눠주고 그런 것까지 할 거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어머니 부모님들 잘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컸다는 거. 그 정도까지 크려면 힘들 거예요. 그럼 각오해야 돼. 세상에 편한 거 없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대회 우승한 거 알죠? 우승이 쉬웠을까요? 10년 프로세나 토트넘 가서 10년 만에 우승 한 번도 못한. 그런데 결국엔 하잖아요. 다 들어. 그렇게 왔을 때 얼마나 졸업을 하겠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저기 했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죠. 나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 될 거야. 그러면서 축구 연습하다 가면 손흥민 봐요. 365일 중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아빠가 기본적으로 아침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번, 3, 4시간 계속 연습시켰죠?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나중에 같은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거는 못해. 걔는 축구 신동이었거든. 노력할 때 안 된다가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어느 순간에 한 달에 딱 난 천재야 그랬을까? 아니야. 아인슈타인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저기 특허고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돈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천재였어도 여러분 그거 눈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대 때 처음부터 유명해진 게 아니라 막판에 유명해진 거야. 그런 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힘들 수 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자, 질문. 궁금한 거. 좀 깜깜하죠? 네, 해야 되나? 깜깜하죠?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거리지? 근데 하면 해요. 제가 봤던데 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갈리긴 해요. 아이들 성향에 따라 진짜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주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해요. 그러면 제가 코칭만 해주고 이 방향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저렇게 텀삭지도 해주고 다시 얘기해주면요. 아이들이 다시 보여서 다 해요. 그리고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 있으면 끌고 가요. 그렇게 주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청문대에 왔을 때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재밌게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주전공은 6세, 7세야. 유아야. 얘들 안녕,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 온라인에서 보시면 우와, 저 선생님 뭐야?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단계별로 내가 어느 위치에 따라 수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반은 어린이 점인데 최고의 수업이에요. 정말 지금 프로젝트 반에 TF팀이 있어요. 저 말고도 4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런 연구 애들한테 만든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이 관측이 쉬울까? 그거 다 연구하고 자료 만들고 있거든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갖고 돈을 벌 수 이거는 일산 어린이 청문대가 돈을 받는 거고 본사는 이 프로젝트 연구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백만 원씩 월별로 쏟아붓고 있어요. 개발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맞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게 일산이나 제가 이제 어디서 정착이 되면 지점 선생님들이한테 연수를 해서 각 지점들이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주된 목표인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왜? 초딩에 만든 거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은요. 인천과학고등학교 아니면 영재원만이 할 수 있어요. 과학 영재원. 일반고에서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과학도가 됩니다. 질문. 선생님 공부했을 때. 한 페이지 이상 넘기시면 네. 많은 내용 의미 없어요. 네. 오드로만 치시면 돼요. 그렇다고 어떤 애들 지난번에 보니까 딸랑 2줄 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성의 없는 거죠. 기승전결은 있어야지. 그거 아니지. 기승전결이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왔고 이런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써야지. 근거 없이 나는 어린이청 프로젝트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이요. 못 주라고. 그러면 똑같아. 걔를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면접을 봤더니만 야, 선생님이 너 이거 보고 질문할 게 없는데 너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딴 거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락. 그래 탈락해. 여기 왔다고 엄마가 시켜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원하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재밌어야지. 여러분 별 볼 때 테마반이죠? 테마 좀 들어봐. 연구.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연구가 테마다. 테마? 같은 말이야? 오늘 테마? 테마면 마음 좀 조작해봤지? 네. 직접 찾아봤죠? 네. 그거 훔쳐 가서 할 거다. 열한 명 지원해서 서울 한 명 탈락했고요. 아까 성형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 면접 탈락했어요. 면접 탈락한 이유는 여기 와서 첫 번째로 보는 건 저기 뭐라 그래요? 마음가짐. 그냥 엄마가 해서 왔어. 너 왜 왔니? 그럴까?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거지. 자기가 보고 이게 자기하고 깨서 자기가 썼는지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근데 너 이거 엄마가 써준 거지. 근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의심했죠. 그래서 막 질문을 해요. 네가 궁금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다르다. 그런 건가 봐.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있긴 한데 자기 주도로 하는 애들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와서 면접도 잘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수동적인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거 대충 썼는데 여기 와서도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해요. A급이에요. 자기가 막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래서 딴 건 안 보고 네가 했느냐 그리고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내가 스스로 하겠냐 그것만 질문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잡소에는 부모님들이 관여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다시 써. 이게 뭐니? 그것만 고치해보세요. 이렇게 한감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읽으면 선생님이 이해하실까? 엄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질문. 뭐 친구들 질문.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없어? 할까 말까 고민 중이지? 질문. 이 프로젝트 매년 진행이 되시나요? 네, 매년. 상반기 하면 하반기. 주제는 총 3가지예요. 아니 4가지인데 태양과 달, 그다음에 별과 우주, 그다음에 태양계, 마지막 하나가 기타 천문학이에요. 기타 천문학은 이제 관측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고천문학 그런 거에 자료 찾아서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갈 거긴 한데 고천문학은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고천문학은 앞에 관측했던 애들 중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애들만 할 거고 앞에 3가지 주제를 계속 랜덤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 할 수 있으면 아이가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고 더 넘어가면 이제 4개 기타 천문학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후에 가면 이제 기초보다는 아이들한테 계속 연구를 줄 거예요. 계속 뭐 찾기 하고 해서 마지막에 만약 트로트 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아까 과학고처럼 2년 이상 한 애들은 그 과학고처럼 그런 논문을 쓰게 하요. 그거는 이제 레벨이 상승되고 최소 중학교 1, 2학년 이상
초딩한테는 너무. 근데 만약에 초등이 5학년 6학년 때 했으면은 그 가르칠 때는 중학교 1, 2학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했던 애들만 그렇게 할 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 네. 기존에 있던 기술이 다음 기술로 생각을 아니 걔는 학업 케이스만 됩니다. 영재원은 또 똑같아요. 면접도 안 보고요. 학업 케이스만 돼요. 그러면 그것만 내고 제가 판단을 해요. 완전 따라 안 가고. 네. 아, 걔는 맨날 봤던 애니까 딱 보고 얘가 될까 안 될까 그 고민이에요. 왜냐면 걔그 수업했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기 이거 녹화한 것처럼 모든 수업 관측 빼고는 관측할 때는 깜깜하니까 녹화를 못 하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토론하는 거 다 녹화해요. 녹화해서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요. 비공개로. 일반 공개로.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 단톡방, 아이들 단톡방 다 올리거든요. 그럼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수업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머니들 보시고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당연히 그 수업은 질문을 못하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 오해하시는 부모들이 계시는데 후에 가서 많이 바뀌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어요. 이번 1기 때도 부모님들이 좀 그런 기능이 제가 관측도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때 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자기가 딱 날짜가 있는데 자기가 정한 날짜가 후기면 못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날짜를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나 관측 우리에게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 조는 앞서 관측을 6번 했어요. 그 애가 한 번 온 거예요. 자기가.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저는 어머니들한테 스케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보고 저희한테 우리 애가 한 번 더 갈 바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안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항의하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 너 이제부터 연장 3일 와. 그래갖고 3일 왔어요. 그 집은 가족들이 다 왔어요. 와갖고 애 그 관측하는 거 달살 찍는 거 다 찍고 그다음에 부모님 관측까지 해드리고 그랬었어요. 그거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여기 관측은 그런 관측이 아니에요. 애들이 데이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냥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망원경 분해조를 할 거 아니냐면 수동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할 때는 분해조립은 없긴 해요. 왜냐하면 전문 장비로해서 그 홍천이 있는 전문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은 애들한테 제가 시켰거든요. 테마바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은 분해조립 망원경 두고 너가 조립해. 네가 이렇게 해. 그걸 이렇게 하시고 사진 찍어. 노출 다시 그런 거 찍고 다시 저기 분해 가방에 집어넣어 그런 것까지 시켰었어요. 테마반에서 한두 번만 하던 말이잖아요. 그런 걸 한번 시켰다. 근데 이기는 그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홍천 가면 망원경 한 대 가서 그거 몇 번 찍다가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응답수도 보고 모두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대에 망원경도 있고 저희도 망원경 수많은 게 있으니까 가서 좀 한번 관측 좀 해볼 생각. 질문 있으면. 읽기 아이들은 몇 명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힘들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한 3명? 4명? 3명. 절반 정도 빼고 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별다고 가서 홍천 간다라면 좋아하겠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요. 한 번 수업이 10만 원인데 한 번 수업이 10만 원이라고 되게 세잖아요. 어린 정도에 기본 한 4, 5만 원 하는데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아이들 그 인천 가고 그 보낼 때 학원 이런 거 자소서나 이런 거 쓸 때 시간당 30만 원짜리 그랬어요. 한 달에 거의 350 됐었어요. 그 정도로 일반 사설은 비싸요. 저희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어도 6명일 때도 그냥 10만 원이고요. 8명일 때도 그냥 10만 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관측장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TF팀 선생님들 인건비 주 저희가 여기 검사 연구 인력갖고 안 되니까 청구대 선생님들한테 이제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요. 훨씬.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비용은 2개월에 한 번씩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씩 제가 이제 딱딱 이렇게 날짜를 들면 그때 이제 개별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일산 어린이 청문회 내시는 거죠? 이렇게 내시면 돼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